네, 이번 주부터 좀 새롭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죠. MBN골드 김용환 전문가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봤고 오늘 스튜디오 출연을 예고해 주셨는데 김용환의 주사법, 김용환의 주식 사는 법 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빠르게 오전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뉴욕 증시를 해보면서 출발 괜찮겠거니 했는데 시장이 조금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2년 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떨리나요? 나와서요. 네. 네, 근데 항상 화상으로만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다가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또 살짝 또 긴장도 되고 또 더욱더 좀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네.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미국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흐름들인데 사실 그동안 예전과 같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또 요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굉장히 이 금리에 대한 이슈는 내성이 좀 생긴 어떤 부분들이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펀더멘탈 어떤 시장의 어떤 탄탄한 부분들이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만큼 그런 변동성이 크진 않을 거다. 오히려 이 스마트한 개인들의 또 매수가 또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다리는 조정은 크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미국 상황 같은 경우 봤을 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시장에 대한 소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그 자금을 회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를 시키겠다, 갑자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테이퍼링은 시장의 어떤 충격파가 굉장히 컸었던 부분들인데 지금의 어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완급 조절을 많이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에 대한 어떤 이슈와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지금의 어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좀 내성이 생겼고 탄탄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조정은 크진 않을 거다라고 좀 일단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그동안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크게 지금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량 진행이 됐던 상황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항상 유동성 장세 다음에는 실적 장세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밀고 왔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옥석을 가려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만 또다시 시장이 또 가는 실적 장세가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일단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구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가치적이면서 성장적인 종목 너무 어렵나요? 너무 추상적인가?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뭐 종목에 대해서 맞아요. 말씀을 네.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치주라는 것은 실적이 되는 종목이고 성장 섹터라는 것은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먹거리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서 지수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그런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을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저희가 이걸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네. 시장을 보면은 또 성장주가 잘 가다가 오늘은 이제 또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자동차 업종, 철강 그리고 조선주들이 다 나가다 보니까 그래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에서 골라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종목으로 또 보게 되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성장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강 섹터가 또 역팀은 경기 민감 섹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시장이 지수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향후의 어떤 성장을 보고서 따라갈 것이냐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자체는 밀리면 사야 되는 시장이 맞는데 시장이 올라가 어차피 우상향에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준을 정해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배팅을 할 것이냐, 가치적인 배팅을 할 것이냐. 예전처럼 이분법적으로 가치주가 가고 성장주가 떨어진다, 성장주와 가치주가 떨어진다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공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 가치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죠. 네, 시청자분도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이제 방송으로 컴백을 하셨으니까 소소하게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김용환의 주사법, 주식 사는 법이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유튜브 채팅방에 김용환 이 매니저의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제가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PD님이 그래요? 제안하신 거예요. 네. 제가 들어도 네. 되는데. 네, 그 추후에 이제 뭐 이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주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잘 나거나 네. 또 시청자분이나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봤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저희가 또 그때 김용환이 쏜다로 해서 이벤트를 그런 거 진행하면 좋아요. 되니까 네네네. 오늘은 저희가 컴백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에 대해 응원의 댓글을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 오늘 또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시라고 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글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 뭐 살짝 들어봤고 이제 뭐 업종과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강주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 철강주 보도록 할게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 정부가 뭐 구리나 알루미늄 등 원자재 비축 물량을 풀기로는 했지만 철강 가격은 좀 여전히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는 듯해요. 네. 철강주를 보려면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기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시장이 좀 많이 크게 하락을 했죠. 또 여러 가지 소비나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고 그 유럽이나 뭐 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문을 닫는 상황들 속에서 이런 어떤 소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백신이 보급이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 경기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 또 이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밀고서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중앙은행들이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갔고 또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들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철강 생산량을 감소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반사이익으로 국내 철강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국내 철강주들이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이 철강주들에 대한 랠리가 또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 동국제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가파 이런 네. 종목들이 강세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로 최대 실적이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국제강 오늘 5% 넘게 오르고 있고 포스코 강판이 12%대 강세입니다. 이 두 종목이 대장주인가요, 그러면? 네. 원래는 포스코잖아요, 그죠? 원래는 큰 종목은 포스코인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중에 좀 약간 그래도 덩치가 좀 중형 섹터, 중대형주가 아마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인 것 같아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벌써 연초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리포트가 또 목표 주가를 또 상향했어요. 9만 원대 이상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본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철강주들에 대한 어떤 강세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중국과 경기적인 어떤 상관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국내의 어떤 자동차 생산량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철강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고 한다면 철강이 옛날에는 미오노리 새끼였어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또 백조가 돼서 날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에서 중기적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나쁘지 않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철강주들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모처럼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2010년 이후로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부분에 견조한 실적 지속과 더불어 철근 등 봉영강 실적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나왔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동국지강의 주가는 5% 넘게 올라 2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증권 박현욱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는 28,500원으로 리포트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 외에도 문배철강이 3%, 동일제강과 제일제강, 한일철강이 2%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강도 5.67% 오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중소형 철강주들까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업종은 운송장비, 자동차지만 그 뒤를 철강이 뒤따르고 있고요. 현재 포스코가 1%, 현대제철이 3.69%, 포스코 강파는 12%대 강세 흐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들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시멘트 관련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멘트 관련주들 최근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근데 오늘 뭐 시멘트 관련주들도 흐름이 조금 견조한 것 같아서 이쪽 섹터도 다시 봐야 될까요? 시멘트주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역시나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또 요인이 하나의 어떤 그 큰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확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시멘트뿐만이 아니고 건자재 관련된 기업들, 뭐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시멘트, 그다음에 뭐 페인트 관련된 이런 도료업체들도 역시나 이제 그 관심을 받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시멘트 가격이 한 7년 만에 상승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이런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고 한다면 시멘트주들의 상승할 수 있는 바탕이 됐고요. 그다음에 테마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 그다음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역시나 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멘트 관련된 부분들 봤을 때 쌍용량해 같은 이런 큰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삼표 시멘트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삼표 시멘트나 고려 시멘트 같은 이런 종목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해서 군집선을 갖고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역시나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정부 정책과 함께 기본 내재적인 어떤 그 시멘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업종이니까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는 오늘 뭐 주가 8% 넘게 오르면 신고가를 네. 좀 다시 쓴 상황인데 뭐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정을 잘 이겨내셨다면은 뭐 수익으로 이제 보답이 되는 건데 시멘트 관련주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삼고 매수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일단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반영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테마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테마. 그러니까 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대선 주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고 한다면 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도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라든지 또 리모델링 그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에서 봤을 때 하나의 또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탑픽을 좀 본다고 한다면 고려 시멘트나 삼표 시멘트 정도 좀 자연 종목들로 수익률 게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좀 탑픽 종목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 시멘트 현재 1%대 오르고 있고요. 삼표 시멘트 7% 넘게 오르며 3,11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호가창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삼표 시멘트는 오늘 신영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익 개선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신영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흐름 좋은 시멘트 관련주들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벤트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의 방송 컴백을 축하하는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의견 좀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코너가 끝나기 전에 한 분을 추첨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좀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는 특징 업종들 모두 만나봤고요. 다음은 이제 김용환 매니저가 직접 고르는 오늘의 공략주를 만나야 될 텐데 먼저 이제 어제 리뷰 를 해볼게요. 종목. 네네네. 덴티스였죠. 어제 화상 전화 연결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네네. 네.
그러니까 원래 저는 그 제가 직전에 방송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걸 한 4년 동안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 4년 동안 하면서 항상 화상 채팅 화상으로 좀 말씀드릴 때 좀 약간 변동성이 있거나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덴티스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덴티스 관련된 부분들은 가치적인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라서 오늘 약간 좀 눌리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겠습니다만은 좀 약간 중기적 관점 보신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지 마시고요. 이 임플란트 시장 관련된 부분들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살아나고 있는 흐름들이고 또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라는 기업 자체가 대장주로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업황 개선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덴티스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현재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가파르게 좀 올라온 어떤 부분들에서 약간 쉬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들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중기적 관점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종목이니까요. 일단은 뭐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가 1%대 하락하며 1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살짝 좀 눌리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앞으로 저희가 같이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공략주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한테 남은 시간이 몇 분 정도죠? 뭐 한 15분까지? 15분까지. 네. 그러면 제가 좀 여유롭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제가 앞서 시황을 좀 말씀드릴 때 가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성장적인 어떤 네. 성격을 갖고 있는. 근데 사실 성장이라는 어떤 그 단어 의미는 앞으로 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런 기업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명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소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 네.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종목을 고를 때 좀 실적을 보고 너무나 좀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영국 글로벌 브랜드의 가방을 이제 제조해가지고 OEM, ODM 하는 어떤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백 OEM, ODM사군요. 그렇죠. 네. 버버리 좋아하세요? 아, 보버리 좋아합니다. 네. 그래요. 버버리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명품의 버버리나 마이클 코스나 뭐 네. 게스, 코치 같은 이런 해외 브랜드의 핸드백을 이제 OEM, ODM 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핸드백만 만드는 투자 포인트만 갖고서는 실적이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JS 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약진통상이라는 이 의류 업체를 작년 8월에 600억을 주고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 의류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기업을 인수를 시켰죠. 근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됐던 거예요.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 백신이 보급이 확대가 되고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이 약진통상의 의류 관련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작년 4분기 때부터 이 JS 코퍼레이션의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올해 연간 영업이익만 해도 400억 정도 이상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가총액 대비 저평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시청자분들께서 단기적 관점의 어떤 관련된 종목들만 보시는 분들 말고는 약간 난 중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그리고 또 가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JS 코퍼레이션 저는 굉장히 좋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니 지금 현지 시간으로 21일에서 22일에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뭐 미국에서 지금 보복 소비가 장난이 아니라고 장난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영국과 관계 있는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이번에 미국이 보복 소비에 따른 어떤 그런 수혜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전부터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한 뭐 2달 전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약간 조정세가 나왔는데 다시 21선 회복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부분의 내성이 생겼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보복 수업에 대한 수혜.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600%가 넘게 나왔어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네. 매출은 300% 이상 나왔기 때문에 2분기는 더 서프라이즈 할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유동성을 밀고 올라갔던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실적 장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반기로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덴티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JS코퍼레이션이 향후에 어떤 실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추세는 스타트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오는 자리이고 이제 막 또 추세를 벗어나는 어떤 그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JS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저평가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동종업계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어무역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평균 PER을 본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줘요. 근데 지금 JS코퍼레이션이 1분기 실적을 딱 열어봤는데 너무 서프라이즈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종업계에 한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멀티플을 주는데 지금 현재 이 JS코퍼레이션의 밸류에이션은 PER 10배입니다. 그러면 네, 대충 계산되겠죠. 그러니까 가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향후에 꾸준하게 우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차트상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일봉이죠. 일봉상 보시게 되면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게 거의 한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던 이유가 1분기 실적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딱 발표가 되니까 고점을 찍고 빠졌던 부분들. 근데 다시 지금 꺾여서 21선 라인대를 돌파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반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직전 고점까지 한번 달려가 보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 라인 때는 25,000원 정도 짧게 1차적인 부분들 보고 손절 라인 때는 17,50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근데 4에서 5%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괜찮아요?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냥 이 가격에 사도 괜찮을까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네. 원래 좀 현재가 매수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팡팡 튀는 거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알아요. 네.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니까 뭐 금리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들도 있어 불확실성도 있어서 사실 가치적인 성격 종목들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JS코퍼레이션은 27,000원, 28,000원, 21,000원이든 목표 라인 때까지 가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네. 이 방송을 매일같이 진행하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소통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 리딩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2020년 8월에 약진 통상의 지분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작년이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는데 약진 통상을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의료 OEM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친 게 결국에는 실적에 큰 도움이 됐고요.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 김용환 매니저 3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 현재가로 투자 전략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입니다. 저희가 뭐 이제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뭐 종목에 대한 리뷰는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매니저 이제 방송 외에 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카카오톡 있어요. 네. 샵 2034 문자 주시면요. 제가 또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또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도 좀 자주 할 거니까요. 시청자분들 이번 주는 좀 적응 기간이니까 저도 좀 적응을 좀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또 달려나갈 테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시청자분들 뭐 지금 빠진 종목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종목들 중에서 손실난 종목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 주저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JS코퍼레이션 한번 흐름도 지켜보시고 내일 또 좋은 종목 화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또 주옥 같은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김용환 매니저의 방송 컴백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댓글 이벤트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중에 먼저 두 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흔정님이 김용환 매니저님 한동안 안 나오실 때 엄청 기다렸어요. 스튜디오 자주 나와주세요. 매니저님 방송 시간 알람 설정 해놓은 지 한참이에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라고 한 분 글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행복만 3이라는 분이 김용환 매니저님 쉬시는 동안 걱정했어요. 앞으로는 쭉 뵐 수 있길 바래요. 응원할게요. 이렇게 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드릴까요?
한 분만 드려야 되나요? 한 분만 고르래요, PD님이. 아, 그래요? 네, 근데 두 분을 골라놓고 한 분 주면 한 분 또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분은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 행복만님 먼저 드리고. 안 된대요, PD님이. 안 된대요? 그럼 피님 말 들어야죠, 뭐 어떻게 해요. 행복맘님 드릴게요, 행복맘님. 행복맘. 네, 왠지 뭔가 행복해 보여서. 아니, 그냥 못 이겨서 고르시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댓글 모두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만님 당첨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네,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람 흔적님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첨되신 두 분께서는 02-2000에 484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엠뱅고드 김용환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